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뭔가 지금 뒷백과 제 옷 색깔이 딱 통일이 되어 있네요. 우리 지수도 양봉 나타날 수 있도록 응원해 보면서요.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가는 종목이 좀 눌렀다가 다시 가는 쪽도 확실히 보이고요. 뭐 미용 의료기기 단이라든지 오늘 태양광도 움직이고 뭐 전고체 말해 뭐예요? 계속해서 추세에 살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엔터주까지 수급 확산이 빠르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순환매적으로 앞으로 공매도 전까지 한 3월 달은 쭉 이런 스탠스가 펼쳐질지 고민이 되게 합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네. 주도 섹터가 쉬어갈 때 잠시 순환이 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수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순환을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섹터가 강함을 잠시 쉬는 동안의 순환매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지금이 조금 변곡 구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순환은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뭐 딱히 뭐 새롭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새로울 될 건 것 같은데. 없다요. 뭐 공매도를 앞둔 변동성은 아닙니다. 변동성은 아니고 뭐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계속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계속 순환매가 돼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올해 넘어와서도 그러니까 이슈 중심의 테마 중심의 중성주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게 빨라졌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매도 성격이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원래 그랬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대답인지는 저도 잘 고민이 되네요. 어쨌든 근데 뭐 원래 그랬던 게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하락이 참 웃기지 않나요? 코스피가 0.9% 1%가량 하락을 하는데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닌 이슈 중심의 테마 중소형주 장세다 보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단지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 속도만 좀 빨라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난주 수요일날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왔던 다음 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다음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2월 20일부터 시장을 주도하고는 섹터가 딱 정해졌어요. 반도체, 네. 2차전지, 화장품. 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섹터 내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도는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혀보게 되면 중국 소비자라는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섹터 내에서 저는 그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시장은 전체적 성격은 바뀐 게 없다. 아직까지 바뀐 게 없다. 구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충분히 순환을 우리는 즐기면서 네네. 투자 판단 내려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뒤에 중국풍이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글로벌 자금이 이쪽으로 좀 쏠리는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 관련 ETF의 최근 상승률을 보면요. 꽤나 거셉니다. 잘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 전에 브리핑 시간에서도 들으셨겠지만 M7이 주춤할 때 있잖아요. 빅테크주들이 주춤할 때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뭐 SMIC, 레노버 등과 같은 그쪽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도 그쪽으로 많이 향해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 두 분께 의견 들어볼 텐데 정태근 이사님 궁금합니다. 네. 경기 부양책 이슈 있었고 그리고 PR이 낮더라라는 것이 중국 쪽으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는 것의 이유거든요. 그리고 관세 정책 아무리 시작돼도 이제 중국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보인다라는 것도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관련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할지 모르겠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드렸듯이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매 구간들 속에서 어디로 자금이 유입되느냐, 그거에 따라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음 달 아시겠지만 문화사절단 방문 예정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뭐 이슈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그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ETF 아니면 직투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쪽은 중국 소비주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자금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면이라는 관점 하에서 두 분 의견 듣고 있는지라요. 이주연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중국 시장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고가에 있었던 네.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탄력이 붙는 것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좀 투자자분들이 그 안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기회들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좀 기회를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재로만 좀 한정을 지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화장품주들 계속 돌아가면서 뭐 순환매 나오는 거 아실 텐데, 이 안에서 뭔가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음 순서가 돌아오는 종목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스가 왔다가 한번 또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떠나는 버스를 또 잡으면은 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다른 종목들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좀 올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지금 화장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안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아직 비올이라던가 원택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따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시세가 좀 덜 나온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회복되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못했다라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박스권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박스권 상단의 지지 여부 좀 확인을 하면서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다음으로는 아마 의류주들 좀 움직임이 나올 텐데 지금도 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좀 자리 잘 만들고 있습니다. 기관들 수급도 지난주부터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의료주들의 또 순환매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알령 관련해서는 또 이제 그 콘텐츠 관련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도 지금도 다시 순환매가 돌아올 때가 되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콘텐트리 중앙이라던가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최근에 시세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자리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때 기회를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이라던가 철강 이런 쪽들도 계속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순환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 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 끌었었던 쪽이 조방전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쪽이 그렇다고 매력이 아예 꺾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조방전에서 중국단까지 수급 이동으로 보세요? 아니면 포트를 지금은 같이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수급 이동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사실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기존에 많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들고 뭐 플러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평단가에서 그렇게 크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좀 평단가가 높게 좀 형성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고점에서 잡았다던가라고 하시면은 좀 기술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들도 충분히 지금은 좀 같이 감안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바닥에서 돌리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지금은 좀 기회를 찾는 게 올해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포트 구성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엔터 또한 있잖아요. 오늘 좀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네. 중국 소비하면 뭐 쇼핑, 면세 등등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네네네. 사실상 문화적 영향으로 엔터주도 같이 꿈틀거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뭐 YG 플러스라든지 또 기량을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집중해도 괜찮을까요? 엔터는 지금 어찌 보면은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이슈가 조금 더 이제 얹어졌다. 그러니까 첨가제가 더 들어갔다라고 네네.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엔터주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엔터주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미 작년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까지도 YG엔터라든지 하이브, SM 같은 정보도 계속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탄력이 더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이 열리게 되면서 앨범 판매량이란지 음원 판매량 이런 것들 그리고 콘서트 수입이란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한영 해제가 확실히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쵸. 어쨌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영 해제 이전에 이미 엔터즈드 같은 경우는 대형 아티스트들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들 컴백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이미 그로 인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엔터 같은 경우는 네. 적어도 한한령 때문에 올라왔다라기보다는 한한령이 보태줬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중국이 시장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왜 하필이면 지금 널까? 8년 만에 널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걔네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컨텐츠와 맞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섹터는 또 엔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엔터만큼 중국 자체의 어떤 본토 대비 경쟁력 있는 섹터들 쪽으로 앞으로는 계속 압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조미료 관점에서 지금 이 중국 관련 이벤트나 재료를 엔터에는 빗대어서 언급을 주고 계셨지만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 동네에 수급이 또 돌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정태균 이사님, 그러면 양회는 네네. 양회까지의 기간을 두고 우리는 순환을 노려야 되는 걸까요? 양회를 바라보는 초점은요? 지금 만약에 중국 쪽에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은 양회까지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양회에서 나올 얘기는 빤합니다. 어떻게 경기 살릴 건가? 네.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는데 어떤 경기냐면 결국 소비를 어떻게 살릴 건가 그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소비에 이제 포커싱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 관련된 어떤 국내 관련된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그쪽으로 관련돼 가지고 포트를 짜야 되는데 그 포트를 짜야 되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자체의 어떤 컨텐츠라든지 제품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섹터들 쪽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조금 지수성이 더 길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원하는 대로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중국몽 전반적인 확산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런 뷰도 있더라고요. 그 기술주가 이전에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경기 부양책까지 안 나오면 오히려 그냥 기술주 쪽으로 더 랠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취합하셔서 결국엔 우린 기간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장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제부터 실리콘2 쇼크에 따라서 VT도 여파를 같이 좀 느끼긴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최대 실적 기록과 함께 서프라이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역시 이쪽도 중국이 없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국내 매출, 중국, 미국, 그리고 뭐 동남아, 유럽까지 채널이 참 다양한 기업입니다. 어제 여파 오늘 좀 털어내는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시원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대응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VT 같은 경우에는 좀 하단을 잡고 매매 네.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VT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화장품주들 분위기는 뭐 그동안에 기대감은 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어제 실리콘2 실적이 좀 예상치에 어긋나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 좀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악화시킨 것도 미국향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악화가 된 거고 그동안에 뭐 중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들 그리고 기대감이 좀 유효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중국 그 식품 위생 허가를 받았습니다. 리들샷이죠. 그래서 이 위생 허가를 받게 되는 게 왜 중요했냐면 일단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리들샷이 좀 본격적으로 판매가 본격화되게 되면은 이제 연간 매출 영업이익으로만 봤을 때 한 200억 정도 플러스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현재 뭐 올해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뭐 200억 이상씩 좀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뭐 PER이나 이런 것들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열어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에 또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또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 VT라는 종목의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붙기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그래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원 정도 하단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을 좀 짧게 잡고 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구간까지 그리고 좀 플러스를 계속 좀 높여 나가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강조를 좀 드리다시피 하단은 좀 잡으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나왔다고 붙기보다는 하단을 잘 잡아가는가,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그 부분 확인하고 보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순환을 이용하자라고 하셨을 때 아직 안 오른 쪽이 또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 관점 하에서 여러분 포트 구성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쪽 한번 점검해 볼까요? 실리콘투요. 옛날에는 실리콘투가 완전히 대장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섭리인가요? 일단 이 실리콘투가 미국으로 좋았는데 미국에서 경쟁이 세다고 급락이 나왔어요. 실리콘투는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실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상을 좀 이해하려면은 3분기 실적 발표 당시인 11월 14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1월 14일 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1.3%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22% 급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3분기 실적을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던 그 이유 때문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제 실리콘투가 또 똑같은 현상이 나왔거든요. 네네. 예상치가 연간 기준으로 한 1,5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발표된 건 1,396억으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 계속 드리냐면은 지금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이 11월 달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거든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은 시장 눈높이에 부합을 시키지 못했던 단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가 됐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어제 같은 이런 급락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얘기가 틀리겠지만 3분기여서 또 4분기에 또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적어도 판단이 들 때, 가능성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물론 가격이 싼 건 맞습니다. 가격이 싼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 6월 달 54,000원 대비해서 25,000원 정도면은 가격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상당히 싼 건 맞거든요. 그러나 무조건 싸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쌀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싼 이유가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이 발목이 잡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씻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확인, 가능성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실리콘투 아니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방송 시작 전에 브리핑 했을 때 화장품 계속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우리 전에 3분기 실적 나왔을 때랑 네네. 4분기 실적 나왔을 때가 딱 여러분 박스 가둘이네요. 그럼 정말 또 3개월 동안은 그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다음 실적에서 회복되지 않는 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회복이라기보다는 컨센 이상의 시장 눈높이를 맞출 건가? 그쵸.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맞출 건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컨센 회복. 네. 네, 컨센 회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주식을 할 때는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컨센을 맞추는가 그쵸. 매우 중요하죠. 그간 잘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실리콘투 살펴봤고요. 그럼 오히려 이쪽에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미용기기단이 움직임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클래시스를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검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호가 분주하고 사실 어제 한번 다녀온 자리 71,500원 지금 현재 다시 트라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 TF가 붙었긴 했는데요. 뭐 아니라는 이슈가 있게 되면서 한번 침발라 놓은 자리를 다시 오늘 0.0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 호가와 이 정도 분봉상이라면 굉장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추세는 확실히 더 열려졌다라고 보고 대장이 움직였다라는 뜻은 다른 미용 의료기기, 오늘 레이저 옵텍도 좋았잖아요. 네. 그럼 확산될 거라고 보세요? 네, 확산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또 봄이기도 하고 따뜻해지는 또 날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좀 성수기에 좀 진입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성수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앞으로 클래시스를 필두로 해서 뭐 APR이라던가 비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택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 좀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앞으로 더 기회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쪽에서 이쪽만 보시는 것보다는 또 다른 쪽들도 있습니다. 뭐 휴메딕스라던가 이런 필러나 보톡스 관련한 종목군들 이미 휴젤도 계속 신고가 좀 경신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그제 나왔던 뉴스였었는데 일라이릴리가 이제 젯바운드죠. 젯바운드 가격을 좀 반값으로 인하한다라는 이슈도 좀 있었는데 결국의 목적은 좀 접근성을 높여서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겠다라는 거였었고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좀 기대했던 부분은 이 부작용으로 좀 뭐 주름이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을 네. 좀 보완할 수 있을 만한 필러나 보톡스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라는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뭐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필러 쪽이죠. 네,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는 우리나라 뭐 이런 동양 쪽보다는 이제 뭐 그 엉덩이 보톡스 아니 그 필러죠. 네, 이거 뭐 신체 필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면은 가격이 더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얼굴에 그 넣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휴메딕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요거는 그 이제 패치 관련한 우리 여드름 나거나 그랬을 때 이게 패치 붙이잖아요. 네, 그런 패치 파는 기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이기도 하고 일단은 뭐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어떤 좀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 지나고 나서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절인지라 페이스에서 바디까지 좀 더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도 굉장하고 또 우리나라 미용기기 또 잘 만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연도는 그 수요가 꺾일까요? 그렇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로 다양한 해외 채널을 만들어내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조방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자금들 과연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할까? 아니면 솔직히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일단 우리는 그 메이저 수급과 같이 눈치를 보면서 살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정태근 이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은 조선방산 이젠 기다려요. 기다린다라는 네네. 것은 팔고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의미세요? 네, 팔고 좀 더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기다릴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최근에 이제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조선방산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건데 지금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이제 1월달에서 2월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좀 힘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선수 이렇게 좀 힘이 좀 빠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폭 당한 수급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빠지는 힘이 조금 천천히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찌 보면은 미국의 어떤 방산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 방산 쪽보다는 또 중국 소비 쪽으로 이제 자금 이쪽이 강한 게 결국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저도 하나오션을 갖고 있다 팔았어요. 이미. 저도 일단 팔았거든요. 차익. 네. 근데 좀 일찍 팔아서 조금 아깝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일단은 이렇게 매도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근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한 것들이고 그리고 과거에 조선주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도 상반기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강했다가 하반기 힘이 좀 빠졌다가 또 2024년도 와가지고 중반 넘어가면서 다시 또 힘이 실렸거든요. 아마 이 패턴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를 저는 충분히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낚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느긋하게 좀 오래 기다렸으면 좋겠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올선이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다, 일시적 조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은 추세 이탈의 시작인지 단기 추세 이탈인지 그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력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 지난 실적 발표 이후부터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강태공의 마음으로 차익을 해놓고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방법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화그룹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주연 대표님, 사실상 하나오션 옆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하방으로 그린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예쁘게 받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간이 쭉 끌어오다가 잠시 이쯤 되면 뭐 실만도 하재 정도의 조정폭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오히려 좀 다시 좀 저점을 잡는 건가 고민되게 하고요. 근데 오늘은 하나 솔루션이
강합니다. 글쎄요. 외국인 기관의 이 수급적인 차이들이 조금은 있기는 한데요. 지금 하나그룹주를 보는 시선은 어떻게 될까요? 더 끌고 가고자 하는 스토리상의 내용은 너무 충분한데 문제는 주가 움직임이겠죠? 네, 그룹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예. 이제는 좀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사님께서도 뭐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조방전에 이제 당분간 안 본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좀 안 볼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뭐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뭐 하나 오션 이런 종목들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밑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더 높게 지금은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산업에 대한 회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안에서 굳이 찾자라고 하면 하나 솔루션이 가장 좀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밑에서 좀 턴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OCI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좀 기회를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그 이제 춘절 이후로 태양광 모듈 가격을 올린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안에는 워낙에 태양광 쪽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 중국 때문이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가격도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중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좀 이렇게 배제하지 않는 그런 또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름 좀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시세를 한번 주고 또 옆으로 기는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그런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자리면 나가야 하는데 사실 하나가 묻었기 때문에 오늘 태양광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강한가 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봤더니 같이 강하고 SDN은 꼬리 달고 좀 차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태양광 자체에 있어서 흐름을 저희가 계속 끌고 간다라는 게 그 멋진 산업도 있긴 하고 주가의 자리도 용인할 수 있겠는데요. 단기간으로 보는 시선 또한 있더라고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든지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네. 태양광에 있어서는 현재 구간 한화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네네. 어때요? 제약에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하나 솔루션에 왜 다른 종목들의 어떤 반응이 나온지를 먼저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반응은 나오고 있어요. 반응은 나오고 있고 이것도 결국 이제 인도가 중국을 배제하겠다 그 이슈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게 2차 전지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이 태양광을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태양광을 바라봤을 때 보조금에서 배제되지 않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배제가 되지 않는다. 다행이다. 중국이 배제된다. 중국을 제재한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예를 들게 되면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스로 돌파구가 좀 마련돼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캐즘을 예를 들게 되면은 결국 전기차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캐즘이 온 건데 이게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이쪽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음 달에 이제 파일럿 라인을 양산하게 될 거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로봇 산업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도 2027년도에 상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 핑계거리가 태양광보다는 좀 더 많다라는 거죠. 2차 전지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와 태양광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태양광은 안도할 만한 이슈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도가 아닌 뒤집어 봤을 때 상승으로 이끌 만한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게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다른 태양광 쪽에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 봤을 때는 새로운 게 없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순환매로 일단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지네요. 단기적인 관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는 반도체 얘기 나눠볼게요. 아까 프로의 시선 얘기할 때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새벽에는 엔비디아 얘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주의 움직임에 그럼 어떠한 변동이 있었을까 살펴보니 이게 실망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태근 이사님, 뭘 더 기다려야 돼요? 그게 시장 분위기죠.
시장 분위기, 그리고 수급, 순환매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사실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그게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컨콜을 거치게 되면서 장 초반에는 반도체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개장하고 난 뒤에 힘이 전반적으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해외 쪽에 그러니까 대외 이슈에 의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자체적인 문제가 일단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 중국 소비주라든지 이쪽이 정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반도체 자금이 갔다가 그게 이제 소비주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제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오늘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언제는 또 엔비디아를 봤다가 언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봤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금 개장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대장들이 조금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점들이 좋지 않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약간 식은 이유가 아마 반도체를 또 끌어내리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수가 1115 종목인데 네. 지금 최근에 강했던 이제 반도체 쪽만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급에 의한 현상으로 조금 오늘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실적 나온 거 이후에 포지션 잡아야지 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조금 여유를 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인 영향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